아, 좋은 아침. 네. 야, 오늘 비가 차가 억수로 막히네. 비가 오면 많이 오네. 오늘 일단 내 데님 내 거 몇 개 좀 갖고 와봤거든. 오늘 일단 바지 기장할까 아이가 청바지. 일단은 한놈, 두이, 석삼, 사발면,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보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입은 거 구구단. 이 정도면 되잖아, 그지? 충분하지. 그래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오늘 막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빨리 하고 갑시다. 됐지? 네. 자, 합시다. 준비됐죠? 자, 스타트! 미스터 카멜. 하이! 안녕하세요, 미스터 카멜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님 좋아하시는 거 아시지? 그래서 오늘 데님인데, 데님 편은 저희가 되게 여러 편으로 해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바지 기장 잡는 법.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댓글에 바지 기장 물어보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지 기장을 이제 뭐 어떤 축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 제 노하우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복숭아뼈 있으면 뭐 복숭아뼈 뭐 어디까지 해라 뭐 이런 거보다 어떤 이런 바지에는 이런 수선을 해야 된다. 뭐 롤업은 어떻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들 한번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항상 A부터 Z까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A부터 Z까지 플래스트 B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하지 친구들에게 전하지. 미스터 카멜.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데님 기장을 수선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수선의 길이감을 어떻게 잡느냐보다 저는 먼저 이런 바지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선을 하느냐 그 선택을 제가 조금 이 영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바지는 제가 갖고 있는 데님이 일부러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선이 안 된 거예요. 새 제품이거든요. 새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기장 자체가 이렇게 막 심각해진다. 정확하게 요 가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쇠골까지 올라오죠, 길이가. 그러니까 바지가 보통 요거는 이제 기장이 선택할 수 없는 기장, 그냥 기장이 한 가지 기장이에요. 그냥 뭐 요 정도 올라와 버린다고, 요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선을 잘 해야겠죠, 이런 바지를.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봐주셔도 됩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근데 이제 175도 크다. 173 정도 되는 분, 그 밑에 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필독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기장이 이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 정도 사이즈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수선할지, 그걸 제가 오늘 한번 바지별로 어떻게 다르게 수선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선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스터 카멜. 자, 먼저 바지를 샀다, 그죠? 바지를 딱 처음에 샀다. 자, 샀는데 아까 보시면 기장 보셨죠? 기장 심각합니다. 그냥 이런 것도 185 넘으신 분들 이렇게 하고 그냥 둘둘둘해서 그냥 입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제 173 밑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75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바지를 샀다. 그럼 이제 수선을 해야 되죠. 자, 이 바지는 이제 웨어하우스 제품입니다. 웨어하우스 제품이고 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수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기장에 롤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게 처음 포인트예요. 본인이 어떻게 할지 이 바지를. 그래서 일단 키가 작으신 분들은 롤업을 두껍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다리가 더 짧아 보여요. 그래서 손가락 두 마디 있죠. 롤업이 최대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두 마디, 요 정도. 이 정도 두께감까지 딱 롤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두께감까지.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원워시 리지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지 상태가 아니고 한번 수축을 잡은 거예요, 세탁을 통해서. 근데 제 경험상 모든 데님이 수축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허리는 이제 세탁을 하면 줄었다가 다시 금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기장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0.5cm에서 1cm는 줄어요. 100%. 이거는 린스드든 워싱을 통해서 뭘 잡든 해도 무조건 0.5cm에서 1cm는 총장을 준다고 보면 돼요, 세탁을 하면.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장을 잡을 때 데님은 세탁을 하면 기장이 0.5에서 1cm 정도 수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거를 롤업을 할지 말지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찐청의 그런 데님을 샀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이런 거는 수선을 2번을 합니다. 뭐냐면 요 정도 한번 롤업해서 입을 수 있게 요렇게 좀 입다가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롤업보다는 그냥 커팅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커팅해서 마지막에 제 기장을 맞추거든요. 네. Mr. Caramel. 그래서 이제 롤업을 할 때는 체인 스티치, 그 사슬이 막 엮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줄줄이 엮인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수선을 하는 게 롤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예쁘다. 워싱이 나중에 생겼을 때도. 예. 체인 스티치가 되어 있죠. 이 체인 스티치는 좀 더 볼륨감이 있고 나중에 이제 워싱감이 생겼을 때 이 체인 스티치가 있어야 조금 더 그 워싱감이 좀 더 예쁘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가격이 일반 수선비보다는 좀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네 수선집에서는 이렇게 체인 스티치가 안 되죠. 네. 이거는 전용 기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데님은 밑단을 살릴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냥 수선을 하면 됩니다. 예. 밑단을 살릴 필요 없이 여기에 그냥 뭐 워싱이 없기 때문에 끝에 살릴 수 없이 그냥 커팅을 하면 돼요. Mr. Caramel. 그러면 자 이제 기장을 잡을 때 저는 이제 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를 절반만 덮는다고 보면 돼요. 복숭아뼈 절반을 덮으면 조금 수축이 생겨서 그 위로 살짝 올라오거든요. 근데 복숭아뼈가 다 보이게 뭐 그렇게도 입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복숭아뼈가 반보다 조금 더 위에까지 올라오게 예. 저는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자 여기에 바지에 이게 미디죠. 이게 미디고 미디 밑에서 요까지가 인심이죠. 그러면 인심 길이를 저는 제가 제일 딱 좋아하는 기장감의 인심 바지의 인심 길이를 알고 있어요. 저는 딱 그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인심 길이에 맞게 수선하면 됩니다. 네, 인심 길이. 그럼 만약에 인심 길이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인심에서 70cm다. 네, 그러면 그 70cm에 맞게 수선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미디 길이, 그러니까 미디 길이도 같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디 길이가 몇 cm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9cm 정도가 미디가 전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29cm 정도. 그러면 이 미디가 29cm고 이쪽이 70이다. 뭐 이런 저만의 그게 있어요. 그 바지 길이에 대한. 예를 들면 이 미디가 30cm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심은 조금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길어졌으니까 70이 아니고 69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 기준은 29에 70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 인심 길이 자기가 바지 청바지를 여러 브랜드가 있으면 여러 브랜드를 입어봤을 때 이 인심 길이랑 미디 길이가 제일 잘 맞는 바지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번에 수선할 때 뭐 조금 그거에 똑같이 맞출 수가 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원단의 특성하고 청바지를 입었을 때 어떤 핏이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단이 두꺼우면 좀 묵직하게 떨어지겠죠. 좀 묵직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원단이 얇으면 조금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좀 낭창낭창해지겠죠. 그럼 이런 것도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수선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청바지 수선은 조금 예민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청바지라는 게 그 0.5cm나 1cm 자체에도 또 핏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0.5cm도 달라지면 저는 되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Mr. Caramel.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지는 약간 찐청이었죠. 그냥 찐청. 워싱이 없는 바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여드릴 바지는 워싱이 많은 제품이에요. 이 바지는 이제 웨어하우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웨어하우스의 1101. 네. 그래서 얘는 1102 중에서도 조금 연청입니다. 아, 연청은 아니고 조금 연한 편에 속하는 바지입니다. 얘 워싱이 좀 강하게 좀 잡혀 있죠. 워싱이 좀 강한 듯 하면서 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밑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체인 스티치, 그 다음에 셀비지가 되어 있죠. 얘는 리바이스 다음으로 제가 가장 즐겨 입는 브랜드, 데님 브랜드예요. 이게 이제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차는 어저께 이제 우리 청담점 2층에 매니악 맨션에 이 바지가 입고가 되었어요. 예. 입고가 돼서 지금 이제 제가 바로 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이 웨어하우스 제품은 사면은 기장이 이렇게 접어져 있어요. 롤업이 되어 있거든요. 롤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롤업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거 만드신 이 디자이너가 일본 분입니다. 일본 분이라고. 근데 이게 만든 게 이제 우리가 리바이스 워싱진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기장이 길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워싱된 상태에 요런 느낌을 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 분이 기장이 좀 짧아요, 얘네가. 그래서 아마 175 넘어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거는 수선 없이 그냥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바지는. 예. 그래서 그냥 요렇게 그냥 살짝 한 마디 정도 접힌 느낌으로 그냥 입는 거예요, 이 바지는. 예. 별도의 수선이 필요 없이. 예. 그래서 저는 이 바지를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바지를 그래도 수선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워싱진을 수선할 때가 제일 힘들죠. 이제 요 부분이, 이런 워싱진을 밑에 워싱을 살리면서 어떻게 수선할지가 제일 힘든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워싱진입니다. 그럼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워싱진의 밑단을 살릴 때 보세요. 이렇게 접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수선을,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한 이 정도까지는 올려야 돼요, 수선을.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아니구나. 한 이 정도까지 수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럼 바지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끝에 워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워싱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체인 스티치가 돼 있고 셀베이지 돼 있는 워싱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세요. 내가 이 정도까지 수선할 건데 이 밑단의 크기가 안 맞죠, 그죠? 예. 이만큼이 남아. 이만큼이 남죠, 안 맞죠? 이 밑단으로 예를 들면 얘를 이제 잘라내서 여기로 위로 붙이는 건데 여기 기장이 안 맞는 거예요. 기장이 아니고 이 폭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워싱진의 핏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싱진을 수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선할 때 항상 요거를 이렇게 밑에 요 맨 밑단에 워싱된 요 밑단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보고, 이게 내가 이만큼 수선했을 때 딱 봤을 때 아, 매끄럽게 될지 안 될지. 왜냐면 이거 여기서 수선해서 팔려면 이렇게 여기가 막 오그러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체 길이를 맞추려면 이렇게 오그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지 핏을 보면 이게 오그러지면 이렇게 여기 밑에서 이렇게 쪼매진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선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워싱진은 수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단을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바지를 한 개 보여드리면, 이 바지가 리바이스 워싱된 바지거든요. 리바이스 워싱진이죠. 그럼 밑단이 어떻게 돼 있냐? 자, 리바이스 밑단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워싱진. 이게 뭐냐? 요 워싱을 제가 만든 겁니다, 요거를. 저는 요거를 안에는 동일하게 체인 스티치로 작업을 수선을 했고요. 예. 근데 얘는 롤업해서 입을 건 아니고 밑단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왜냐면 딱 접었을 때 얘도 아까처럼 이 밑단을 살리면 핏이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밑단을 살리면 핏이 망가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거를 이렇게 좀 작업을 한 거예요. 워싱이 들어가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사포 있죠, 사포. 사포를 2장이 필요합니다. 사포 120방짜리 하나, 그 다음 60방짜리 하나. 그래서 이걸 살살살 이렇게 하면 돼요. 작업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생짜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것도 워싱진인데 이거는 그냥 생짜로. 이렇게 생짜로 밑단 안 살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되게 어설퍼지죠. 아무 워싱이 밑에 없어버리니까. 그거를 요렇게 사포를 이용하여 만든다. 120방짜리 사포 하나랑 60방짜리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 이렇게 그냥 롤업해서 입기 때문에 끝에 굳이 뭐 이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촬영하는 게 제가 얘기하면서 막 바지를 보여주고 막 해야 돼서 이 영상으로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워싱된 바지를 밑단을 살리는 거는 밑단의 크기하고 본인이 수선할 위치하고의 그 사이즈를 좀 잘 체크해서 핏이 망가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선하셔야 됩니다. 워싱진. 워싱진이 제일 까다로워요. 밑단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저는 그거 워싱을 살리는 것보다 핏이 더 중요하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보시면서 그 수선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게 살려도 될지 매끄럽게 핏이 나올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안 되면 과감하게 밑단을 살리지 말고 커팅을 하셔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포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면 되니까. 우리가 뭐 밑단 끝단이 이래가 뭐 누가 막 계속 뒤다보고 이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 Caramel. 오늘 이제 바지 수선하는 방법, 청바지 간단하게 봤는데, 웃음기를 쫙 빼고 이제 좀 제가 청바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너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좀 접근하고 싶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장 수선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한테 제 SNS 계정에서 되게 DM이 많이 오고 막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정리를 해서.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기장 수선하는 게 그냥 하면 되지 뭐 별거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같이 조금 이제 예민하다기보다는 이제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로 해서 그 각각의 데님에 따라 다르게 수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선하는 거에 어느 정도 좀 꿀팁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데님을 좋아하는 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는 어떤 역사나 무슨 막 히스토리고 이게 뭐고 뭐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저도 잘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어떤 이렇게 제가 경험했을 때 나오는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코디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저는 조금 더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정보들을 제가 좀 더 앞으로 데님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땡큐. Coming up next. 자, 이게 웨어하우스 1101 모델입니다. 이 부분 거. 이거는 기장을, 저도 사실은 수선 안 해도 되겠죠. 자, 이 정도 롤업하면 수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두껍게 롤업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바지를 한 3cm 정도 수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101 모델이에요. 얘는 제가 딱 입어보니까 느낌이 4750이 비슷하게 글래. 스트레이트예요. 얘는 스트레이트고 미디가 Thank you. Coming up next.